경기 남양주의 한 새마을 금고. 이른 아침임에도 금고 내부가 고객들로 가득합니다. 최근 인근 지점과 합병이 결정되면서 고객들이 급하게 돈을 찾으러 온 겁니다. 순서가 아직 안 돼서 기다리고 올 12월이 만기인데 그냥 손해보고 해약한 불안해서 다들 온 거야. 예금을 인출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면서 지점에는 이른 아침부터 1시간가량의 대기열이 생겼습니다. 금고 직원은 해명하기 바쁩니다. 왜 손해를 보세요? 왜 안 그래도 지금 오히려 맡기셨을 때는 더 벌수가 벌어요. 그러니까 제발 믿어주시고. 수도권의 다른 새마을 금고도 오전에 30억 원 가까운 금액이 빠지는 등 불안한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각 새마을 금고 직원 내부 커뮤니티에도 순식간에 170억 원이 인출되고 인출 대기 고객이 160명이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체 새마을 금고의 연체액은 12조 7천억 원, 연체율은 6%대로 상호금융 전체 연체율의 2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뱅크런이 일어나 파산이 돼도 예금 5천만 원까지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현재 중앙회는 2조 4천억 원의 예금자 보호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새마을금고는 관리가 되는 수준의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조금 과한 우려가 실제 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역시 개별 금고의 문제는 있지만 대체로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불안 심리를 달랬습니다.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본점. 이 금고는 최근 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5월 말 기준 연체율이 32.36%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수시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수시금리 많이 올라가서 연체가 일시적으로 좀 높아졌던 부분들이 있어요. 올해 6월까지 새마을금고의 전체 연체율은 6%대로 상호금융 전체 연체율의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렇게 연체율이 높은 금고에 대해서는 지점 통폐합 등 구조조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체율 비상이 걸리면서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금고 중앙회를 통해 연체율을 낮추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공문에는 이사장의 승인으로 연체계좌에 대해 대출자로부터 받아야 할 정상이자와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연체액 자체를 줄여 연체율 수치를 낮추려는 꼼수인데 결국 이자를 받지 못하면 금고 경영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새마을금고 내부 커뮤니티에는 성실 상환자들만 바보로 만드는 정책이라며 비판글이 쇄도했습니다. 서울 명동 새마을금고 본점. 이 금고는 전국 고객들을 대상으로 출장 화물차 대출을 진행하는데 직원들의 카톡방에 이상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경남 함안에서 진행된 대출건에 대해 이사장이 금리를 더 받으라고 지시했고 즉석해서 높은 금리를 산정해버린 겁니다. 어느 지역을 갔다 왔는지 여쭤보시고 금리를 몇 프로 받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쪽까지 갔는데 그거밖에 안 받았냐고. 실제로 신용등급이 같은데도 경기권 고객은 6.2%, 경상북도 고객은 6.5%를 적용받았습니다. 고객의 상환 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면 신용등급이 더 좋은데도 오히려 금리를 높여받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신용등급을 조회하기 위해선 고객들의 동의서가 필요하지만 이 금고는 신분증만 받아 자체적으로 등급을 조회하고 보관했습니다. 직원들의 제보로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중앙회에 감사가 있었지만 이 문제는 검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는 행안부 쪽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중앙회에서 이건 이렇다 하시면은 알겠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MBN이 이달 초 서인천 새마을금고 금리 조작 사건까지 보도했지만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는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저희도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중앙회 쪽에서 그 사실관계 확인하고 감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주간 부처가 가서 모든 걸 보는 건 아니죠.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서민금융기관의 관리 부실이 유야무야 덮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안 해주려고 우대 조건 기준을 슬그머니 높이고 정해진 대출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이익을 취한 정황이 드러난 서인천 새마을금고. MBN 보도 후 전화가 빗발치고
일부 고객들은 본점을 직접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적자니까 고객 돈을 자꾸만 이제 손을 대는 거야. 이게 보시풍보다 더 무서운 도둑이지. 하지만 금고 이사장은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 인정이나 진솔한 사과 없이 횡설수설한 내용으로 고객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 항의차 방문을 했는데 좀 항의하는데도 특별한 누가 나서서 저기 하는 거는 못 받았습니다. 보도 직후 열린 정기이사회에선 고객 대표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의를 지연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발언권이 그렇게 회의를 끝나야 되는데 네. 3시간 반을 기다렸는데 이사들하고 이게 말이 잘 안 맞아.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하다. 금고 측의 불분명한 해명과 계속되는 발뺌에 고객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에도 해당 금고의 규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본 뒤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축은행 PF 1조 원대 결손 발생, 지급 정지 예정, 잔액 모두 인출 요망. 어제 금융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던 가짜뉴스입니다. 해당 저축은행엔 문의가 쇄도했고 저축은행 중앙에는 물론 이례적으로 금융감독원까지 직접 나서서 진화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쉬쉬하는 분위기는 금융감독원 내에서도 감지됩니다. 개별 금융기관들의 PF 대출 잔액과 연체율을 공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A증권사의 PF 잔액이 얼마입니다. 나가면 그 회사 내일로 파산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불안한 회사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자료 주지 않습니다. 돈 빌려간 건설사들이 무너지면서 금융기관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아직 짓지도 않은 부동산 수익성만 보고 돈을 빌려주고 수익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른바 PF 방식 거래를 늘린 게 화근이 됐습니다. 사업성이 불투명한 프로젝트는 수수료를 더 많이 받고 돈을 빌려주며 고위험 고수익 방식을 자처했는데 그게 지금 하나둘 터지면서 금융기관 연쇄 도산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PF 대출 잔액은 129조 9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7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새마을금고를 포함하면 19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체율도 0.37%에서 1.19%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증권사와 새마을금고는 연체율이 10% 수준이라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심각하지 않다는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금리 올라가고 경기도 상대적으로 침체되니까 모든 곳에서 조금씩은 전보다는 악화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 통제 가능한 범위고. 하지만 수십조 규모의 PF 대출 만기가 하반기부터 돌아올 예정이어서 시장은 살얼음판 분위기입니다. 부도의 상황으로 가는 그런 부동산 PF 사업장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소수의 금융회사, 특히 이금융권 금융회사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 위기감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전국 1,300여 개 PF 사업장 중 300에서 500곳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하루 단위로 상황을 점검하는 초강수를 꺼냈습니다. 지난해 10월 새마을금고 중앙에는 각 지역금고에 금리 인하제를 강화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서인천 새마을금고 본부에 수상한 내부 기한이 올라옵니다.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한가족 우수등급 회원의 자격 기준 점수가 갑자기 2배로 올라간 겁니다. 90%가 이 한가족 우수 등급으로 금리 인하 신청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2배 가까운 점수로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올려서 대부분의 고객들이 해당되지 못하도록 전산을 상향 조작을 해버립니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는 고객이 2천여 명에서 12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 12명조차도 아직까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의혹은 또 있습니다. 정기이사회에서 의결된 기준금리와 다르게 내부적으로 더 높은 이자를 고객들에게 요구한 겁니다. 한 고객은 초기 안내받은 금리보다 무려 0.5%나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적용받기도 했습니다. 고객들은 이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이사장이 현재는 부당한 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적힌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고. 금고 이사장은 자신은 승인만 내렸을 뿐이라며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다 짜는 거예요.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짜겠어요? 하지만 실무 책임자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실토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주도해서 전반적인 거를 했는데 모두 금리나 해주게 되면 수리에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은 대기 발령되거나 다른 지점으로 전출됐습니다.